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난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독일이 원전 포기를 선언하는 등 탈원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2도시 부산에서도 몇 달 전 아찔한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참사를 일으킨 완전 정전, 블랙아웃 사태였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작업 미숙과 대응 부실의 문제로 사안을 축소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조사하고 자료 확인 요구에도 비협조적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률로 설치된 감시기구조차 당국의 비밀주의에 혀를 내두릅니다. 수십 년 동안 원자력 안전 신화를 만들어 온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비밀주의를 고발합니다. 부산 기장군 길천리.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이 있는 곳입니다. 상당수 주민들은 원자로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인데 뭐 원자리 저거 다 텐데 뭐 가면 몇 발 안 되면 원자리인데 두물하는 저런 뜯어보면 뭐 어디까지 피가 사람 죽는다 했는데 뭐 그럼 뭐 우리가 내가 뭐 어디 빙시가 어디가 끊겨 봐도 가만 앉아 죽지. 여긴데 뭐 몇 킬로가 됐는겨? 한 3kg, 4kg 안에. 3kg, 4kg 될란가? 4kg 쪽 될란가? 조금데 뭐 몇 킬로 되겠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고리원전 1호기의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늘었습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어제 뭐 안 붙이는데 1호기 우리도 설난다. 1호기 폐쇄해라. 1호기는 폐쇄해야지. 이게 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지난달 고리 원전 1호기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겨서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이 한때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9일 밤 8시 34분 고리 원전 1호기의 전원이 꺼졌습니다. 비상 발전기마저 작동을 멈추면서 냉각수 순환도 중단됐습니다. 전원 공급이 완전 끊기는 블랙아웃, 즉 완전 정전 사고가 난 것입니다. 사고는 12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만 깜짝 놀란 게 아니고 특히나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동네가 발전소하고 한 1km 내에 근접해 있는 마을이거든요. 이 만약에 이제 후쿠시마 먼저 생각났던 게 일본 후쿠시마 생각이 제일 먼저 났었거든요. 그건 잠담함을 그 1년 전에 다 보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랬다 그러니까 머리끝이 쭈삣 서고. 그 상황이 완전 블랙아웃, 완전 정전이 그때 후쿠시마와 똑같은 상황인 거죠? 유사한 상황. 어떤 점이 유사했어요? 후쿠시마는 시간이 좀 길었고요. 예. 여기는 12분 동안에 저 발전소 비상계통에 그 전원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 시간이 12분에서 더 확대됐다면 후쿠시마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확대됐으면 유사한 사건이죠. 네, 유사한 사건. 네? 유사한 사건이다. 유사한 사건이다. 네. 그 사이 냉각수의 온도는 섭씨 37도에서 58도로 21도나 상승했습니다. 자칫 시간이 길어졌을 경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핵 연료봉이 녹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원전 당국인 한수원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때 그 MCR이라고 발전소 MCR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15분 동안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회의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냥 덮을까? 포기할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걸 뭐 덮자 라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모든 서류를 그냥 다 기록을 남기지 않아버렸죠. 심지어 원전이 정상적으로 운행됐다며 운행일지도 허위로 꾸몄습니다. 이 같은 치명적인 사고는 한 달이 지나서야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사고 은폐 관련자들이 형사 고발 조치됐지만 정부의 원전 정책 신뢰도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고리원전 인근에 살고 있는 10만 명의 주민들을 철저히 속인 것입니다. 신뢰의 문제인데 이제 그 한 가지만 딱 봄으로써 지금까지 사실은 주민을 속여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동안에 걔네들이 어떻게 사업자가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까지 걔네들이 공개한 정보는 다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일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더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공개할 수 있는 거를 뭐 안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정해진 우리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리와 영광 등 5개 원전 지역마다 민간 감시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민간의 감시 활동을 활성화해서 고질적인 병폐인 원전의 폐쇄성과 비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주민 시각에서 바라보고 좀 더 또 똑같은 일이라도 그 민간 환경 감시기를 통해서 주민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알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그 어떤 뭐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주민들이 볼 때 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아주 많이 긍정적인 역할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활동을 시작한 지 14년이 지나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원전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권은 물론 일상적인 참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역수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뭐 정기검사 시에 저희가 현장을 입회하거나 정기검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는 불가능했고 특히 고리 1호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고 조사가 시작된 지 하루 뒤인 3월 14일 고리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현장조사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3월 13일 날 저희가 그 통지를 받고 3월 14일 날 바로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현장조사단에 저희 감시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정식 공문을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조사단의 참여 여부 자체도 통지를 못 받았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인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찾았지만 관련 공무원은 엉뚱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래서 그 공문이 늦게 와가지고 거의 끝날 때 왔어요 공문이. 그래가지고 참여하고 싶어도 늦었더라고요 보니까 공문이 늦게 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런 상황. 제가 알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근데 그때가 3월 14일 날 접수됐던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늦게 온 건 아닌데. 그다음에 그 발표를 저희가 3월 20일 날인가 발표했거든요. 그 전에 그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외부의 감시는 철저히 배제한 채 그들의 안전만을 강변하는 형국입니다. 전남 영광군에 있는 영광원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영광에는 6개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납품 비리와 함께 원전 사고가 잇따르자 주민들은 원전 측에 시민안전감시단을 구성해 원전 안전을 함께 진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묵살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못 믿겠다. 그러니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시민감시단을 조직해 갈 테니까 니들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소의 안전한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안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한다라든가 못 알아듣는다라든가.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태까지는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의 영광군하고 고창군에 보면 의회에 원자력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필요하면 저희가 그쪽에 가서 또 이렇게 뭐
설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또 위원회를 만드는 거는 개인한 어떤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내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는 모두 610건. 한 달에 한 번 이상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와 원전 당국은 원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 과정 중에서 항상 안전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런 개선 방향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주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알 권리 자체를 사전에 이제 차단시킨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든 원전 사업자든 간에 자체적으로 조사가 다 끝난 이후에 자기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할 것인가 계획이 다 세워졌을 때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니 좀 원하는 거는 뭔가 하면 그 정리되기 전 상태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지 정리 다 된 상태를 보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 보호를 위해 사전에 집중 관리하는 구역으로 국제원자력기구가 권고하는 원전 30km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현재 400만 명이 넘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참사 이후에도 정부는 원전 사고가 그저 남의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치부합니다. 최근 한 환경단체가 공개한 원전 피해 모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러나 고리 1호기 정전 사고로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뉴스타파는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던 방사능 물질 세슘이 남부지방 토양에서 광범위하게 검출됐습니다. 부산 기장군 길천리 고리 원전이 들어선 곳입니다. 이곳엔 지난 1998년 국내 최초로 원전 관련 법률에 따라 원전 민간 환경 감시 기구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심플링이도 있고, 증류한 장치도 있고, 거의 모든 시료에 대한 방사선 핵종 분석을 다 한다고요. 그 다음에 양이 얼마나 들었는지 정확하게, 킬로그램당 얼마나 들었는지, 리터당 얼마나 들었는지를 다 분석합니다. 1년에 한 540건 정도를 분석하고. 540건 정도요? 예. 지금 이 보시는 게 좀 시료입니다. 토양 시료. 이게요? 예. 이 감시기구는 주로 원전 주변 지역의 환경 방사능을 측정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부터는 특히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까지 대기와 빗물 그리고 토양을 대상으로 지역 5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세슘 134와 137 그리고 요오드 131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부지방 일부 토양에서는 세슘 134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공기시료, 그다음에 빗물, 토양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했는데 공기시료에서 이제 세슘 137, 134, 그다음에 요오드 131 이런 게 검출이 됐었어요. 그래 이제 그 근원이 후쿠시마에서 날라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빗물에도 마찬가지로 검출이 됐고 토양에서도 세슘 134가 검출이 됐습니다. 세슘 134가 검출된 지역은 주로 남부지방. 그 양은 많게는 2에서 3베크렐로 비교적 소량입니다. 검출된 세슘 134는 반감기가 2.7년에 불과하고 핵실험 등 인위적인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핵분열성 물질입니다. 많은 양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원전 사고라는 것은 그 나라 국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올해 국내 토양에서 세슘 검출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방사성 물질 검출 결과를 발표해왔던 준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해 5월 이후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해왔던 것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실제 원자력 안전기술원 측은 더 이상 세슘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이후부터는 검출이 되지 않았고요. 작년 5월부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최종 그 방사선 분석 결과가 10월까지만 돼 있는 건가요? 네,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분석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조사를 해서 이게 과연 어디에서 온 거냐, 저 시베리아를 통해서 내려온 거냐, 아니면 다이렉트로 후쿠시마에서 바로 우리나라 쪽으로 날라온 기류가 있어가지고 날라온 건지 그걸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건설된 원전은 440여 개. 이 가운데 지난 50년 동안 6등급 이상 대형 사고는 모두 6번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자면 확률상 사고 발생은 1.3%입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제1동포 3세인 박승준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 피해에 대한 모의실험, 즉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습니다. 실험 지역은 고리와 영광원전 2곳, 모두 체르노빌 원전 사고 정도의 방사능 물질이 방출되는 최악의 거대 사고를 추산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십만 명이 숨지고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이번 시뮬레이션 산출은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주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필요한 겁니다. 그 원전 한국에서는 있으니까 어떻게 그 사고를 막아서 그리고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그 조건을 바꾸면 다른 결과가 나니까 빨리 비난하면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 그 비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이에 대해 한수원 등 원전 당국은 지나친 억측에 불구하다고 일축합니다. 특히 원전 사고는 확률상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며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피해 범위가 서울까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경우를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괜히 일반 국민들을 하여금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그러나 원전 사고는 단순히 수리적 확률 문제로 따질 수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확률이 낮다고 해서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을 옹호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사고가 날 확률이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벼락 맞을 확률, 로또 걸릴 확률보다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고 위험도라는 것은 발생할 확률하고 그 다음에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까지 다 고려해서 감안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사고는 예를 들어 개인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 났어요. 사고 나가지고 다치거나 죽을 확률이 있습니다. 분명히. 대신에 확률은 높겠죠. 근데 그 피해는 어째 보면은 자기 개인의 문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근데 이 원전 사고는 사업자나 진흥 쪽의 사람들 말대로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이나 그런 상황을 보시다시피 사고가 났다면 그 피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그다음에 그 피해 기간도 장기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장기적. 몇십 년, 몇백 년, 어쩌면 몇 세대를 거쳐서 가야 될 상황인데 그걸 단지 확률만 가지고 이게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현재 원전 당국에서는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가 주민 대피 등 보호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며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전 지역에 대한 방호 체계는 규정과 절차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원전 문제를 둘러싼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원전 피해 모의 실험 결과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비를 잘하고 있으니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 대비책 꾸리 않고 피해를 부풀려 불안감을 조성했다.
과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대비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각 마을에 지급됐어야 할 방호약품은 군청 창고에 쌓여 있고 방독면은 조개 잡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2일 원전 사고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발표회장. 갑자기 원전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방제 대책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혼란을 초래하거나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체 훈련을 연간 공부나 해도 연간 3회씩 하고 있고 부분 훈련을 11번을 총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훈련에서 평생을 살았지만은 한 번도 대피나 이런 방제 대책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본 역사가 없다. 그러면 지역 주민한테 11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깨알같이 여기다 붙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받은 적이 없고요. 방사능 노출 등 중대 사고에 대비한 원전 지역 주민들의 방제 대책. 방독면 지급 이거는 저 지자체 쪽에서 좀 해야 될 적이고요. 비상계획구역이라고 EPZ라고 부릅니다. 에머전시 플래닝 존이라고 부르는데 8에서 10k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상시 복용할 수 있는 갑상선 방호약품은 저희가 다 구비하고 있고 일본 사고 이후에 향후 16km 정도까지 이렇게 실제로는 어떨까? 먼저 영광 원전에서 6km 정도 떨어진 지역. 안녕하세요. 저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원자력 발전소 들어선 다음에 예. 무슨 뭐 대피 훈련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대피 훈련요? 네. 안 했어요. 사고 났을 경우 어떻게 대피하고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예. 이번엔 영광 원전에서 직선 거리로 불과 3km 정도 떨어진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실태조사 나왔어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대피훈련이나 소방훈련 같은 거 혹시 받으셨어요? 그런 훈련 받았어? 난 나가본 적 없어. 그럼 어떻게 대피하고 이런 것들 전혀 교육받은 적 없으세요? 없잖아. 그런 것을 안 받아봤어. 젊은 사람들은 그것만 다 한 집에 있으면 소대로 그걸 나눠줬어요. 어디로 대피하라, 뭐대라 그런 소리는 아무 교육도 안 받고 그런 건 없었어요. 주민들은 지급받은 방독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기회요. 이거? 예. 이거를 받으셨구나. 예. 이게 무슨 용도인지는 아세요? 하면 쓰라고 거. 예? 그 가스 샌다고 울리면 쓰라고 그 말만 했지. 근데 그러고는 사용은 몰라요. 받아놓고 그냥 여기다 그냥 이렇게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네, 받아만 놓고 보관만 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도 몰라라. 이것이 무엇인가 몰라 이거. 이거? 유독성, 전쟁기. 이게 필터인데요. 필터는 어디다 묻은다? 어디다 쓴지 모르시는 거예요? 몰라요. 교육을 안 받았으니 어떻게 알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여기 빈 거. 안 써봐서 모르지. 인제까지 나는 요것은 비닐에다 담아서 광다 놔뒀어 그냥. 시범적으로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줘야지. 무조건 이장한테 줘서 하나씩 나눠주면 이거 나이 먹은 사람들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지. 이거 쓰는 용도 이것도 나 모르잖아요. 어디다 끼는 것도 모르고. 아니 그 가방 조개 팔아 다니는 게 좋대. 네? 조개 팔아 다닌다고 이런 거 들쳐매고 이런 내용물 빼버리고 내용물 여기서 딱 빼버리고 조개 이러고 키갖고 여기다 담고 여기다 담고 지도 담고 그런다 그 말이여라. 그럼 이게 이 봉투를 조개 담는 용도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다고요. 20년 15년이 넘는 것인데 우리가 못 알고 써. 무슨 있는 대로 썼지. 이거 얼마나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엄청 오래됐어. 몰라요? 10년 전에 넘어. 몰라. 제주 일자 있구나. 있어? 제조일자는 1999년, 13년이 넘었습니다. 어디다 보관하셨어요? 안 되나. 나중에 어디다 보관해라 이게. 여기다 그냥 놓으신 거예요? 안에다 놔뒀죠. 무슨 가방이랑 하나 줬어요. 야. 군청에서 지급받은 물품은 또 있습니다. 커다란 가방에서 방호복 등이 나옵니다. 우비. 나는 안 입었어요. 있어. 이런 거 평상시에 이 옷 마을 주민들 이 옷 뭐 할 때 입으세요 보통? 비 올 때 입지 뭐 할 때 입어요. 고기 그물 따로 고기 딸 때 입고. 조개 캘 때. 네, 고기 흔들을 때. 그냥 고기 간직하고 있는 어머니는 하나도 안 펴놓고. 안 입었어요. 딴 사람은
다 입고 다 입고 다 찢어져 버렸어요. 농사 지을 때 작업할 때 이렇게 입으시면 그냥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고 작업하시면 편해요? 옷을 안 뭉쳐요. 옷을 안 뭉친다는 게 보면 옷을 안 젖어. 오면 안 젖는다고 말이야. 안 젖으니까 속옷이 안 젖으니까 이렇게 예, 뻘도 안 묻고. 어. 그러니까 이걸 입죠. 볶아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농업에는 어때? 이거 놓치면. 결국 지급받은 방호복은 농사일에 쓰이는 현실.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피훈련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발전소나 정부 쪽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합동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호기별로 이렇게 방제 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정부와 사업자, 지자체가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참여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참여 유도도 하지도 않고. 이래도 되는 것일까? 이게 전시 화학전 일어났을 때 쓰는 그겁니다. 이 원전에 만든 방사능 방제에 만든 물건이 없다 보니까 노인들이 이거 쓰고 이거 달리기를 한다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보호 연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군청 직원이 창고 한켠에 보관돼 있던 방호약품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첫 개봉하는 거네요. 근데 원래는 이게 지금 일반 가정에 다 보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 다시 물어봤지만 답변은 엉뚱했습니다. 그럼 이게 보건소가 아니라 창고인데 이건 규정대로는 맞는 건가요? 지금 이게 보관 내용이 그냥 상원에서 보관하도록 돼 있어서 뭐 그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원래는 해당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잃어버릴까봐 그런 건가요? 이장님들한테까지는 보고를 했어요. 이장님들까지는? 예, 마을 단위로 예. 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담보를 못 하니까 다시 저희가 이제 그 보충 양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을 이장들에게는 지급됐을까? 그 이장님 댁에 요오드정 있잖아요. 약 방호약품. 아, 이게 소독약? 그런 거예요? 먹는 약. 뭐 소독약 모르거든요. 잠깐만요. 원자력 그 요오드정.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장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요오드정이라고 방호약품 그 이장님한테 다 나눠줬다고 그러는데 혹시 받으셨어요? 아무 여기 약품은 안 받았는데요? 인근의 또 다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저 이장님 계세요? 이장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이장님 쓰시죠? 약 같은 게 이렇게 있을 텐데 캡슐 형태로. 약은 뭐 들에 다닐 때 뿌리라고 그런 약은 아니 들에 다니는 약은 먹는 약으로 사람이 먹는 약으로 농약 말고 먹는 약 예? 몰라. 취재팀이 만난 주민들은 모두 영광 원자로에서 1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두 16,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원자로 반경 10km 이내는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별도의 보호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그 구역을 30km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80km입니다. 규정된 10km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대한민국. 원전 안전에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청와대는 일부 시민 환경단체들이 원자력을 핵으로 규정하고 원전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원자력 발전을 해야 현재 상존하고 있는 핵물질들을 소진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전 세계 핵무기 12만 6천여 개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1,600톤과 플루토늄 500톤이 존재하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땅에 묻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태우는 게
확실한 제거 방법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